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인데 전부 다 그래프가 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y축 x가 얘들 둘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x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니까 처음에 0초일 때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8m였다가 2초 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었다? 0이 되었다 하는 상대속도 그래프야.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요 기울기를 해석을 하면 어떤 각각의 물체의 속도라기보다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속도, 멀어지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2초 만에 8m의 거리가 좁혀졌다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다가가는 상황이고 얼마의 속도로? 4m/s로 다가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충돌 전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충돌 후에는 당연히 멀어져야 돼. 자, 얘가 다시 2초 만에 몇 미터 멀어졌냐 하면 4m 멀어졌어요. 4m. 그러면 얘들은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멀어지는 속도가 2m/s가 되게 충돌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금 연습했듯이 다가가는 4m에서 멀어지는 2m/s로 상대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 속도의 총 변화는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 총 변화는 얼마가 생겼다? 6이 생겼다. 요 6을 잘 나눠줄 거야 이제. 자, 얘가 얘랑 충돌하면서 A는 충돌하면 속도가 마이너스로 변할 거고 B는 충돌하면 속도가 플러스로 변할 건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한 걸 다 더해서 통합 얼마만큼 변해야 된다? 6만큼 변해야 된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질량을 보면 질량이 얘가 M이고 똑같네.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같으면 돼. 1대1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변화가 6이 돼야 되니까 얘들 각각의 변화는 얼마 돼야 돼? 30 변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3 줄어들고 얘가 3 늘어날 거야.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여기 그래프 요거 확인해 주면 돼요. 다가가는 속도 4가 돼야 되니까 충돌 전의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얘가 정지기 때문에 얘 속도 자체가 4m/s야 다가가는 속도 4인 상황이다. 네, 그러면 충돌 후에 두 물체 모두 3m/s씩 줄고 늘어났으니까 충돌 후에 얘 속도는 1m/s가 될 거고 얘는 속도가 정지에서 3 증가했으니까 3m/s 되면 된다. 그러면 요 모습이 멀어지는 속도 얼마의 모습이다? 2m/s의 모습이다. 그리고 얘들은 무슨 충돌이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 크기가 유지가 됐나 아니면 줄었나? 줄어들었네. 그러면 얘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그리고 충돌 후에 그래도 속도가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함께 가는 건 아니다, 맞지?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에너지는 충돌하면서 줄었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래프는 똑같아. 그래프는 얘들 둘 사이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 x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인 거 확인하고,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노? 그래프 기울기 확인해 보면 6m가 2초 만에 충돌했지. 그러면 충돌 전에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3m/s. 충돌 후에는 2초 만에 다시 6m 벌어졌네. 그러면 충돌 후에도 멀어지는 3m/s.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니디 지문 중에서 A, B 물체는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 하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입니다. 충돌 전에 다가가는 속도 3인데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 3이잖아.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가 됐다,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충돌?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무슨 충돌? 탄성 충돌이다. 자, 이제 계산해보자. 일단 맨 처음에 A가 B랑 다가가는 3m/s 상황이어야 돼. A가 속도가 4잖아. 그러면 B 속도가 뭐가 돼야 다가가는 3이 돼?
오케이? 1m/s.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속도 변화 먹여주죠. A는 충돌하고 마이너스 될 거고, B는 충돌하고 속도 변화가 플러스 될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변화 합이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면 총 상대 속도의 변화를 얼마 줬어요? 6을 줬네. 자, 그러면 이 6을 나누어 줄 건데 질량 확인하고, 질량이 몇 대 몇이고 1대 2네. 그러면 반대로 속도 변화는 2대 1이 돼야 돼. 2대 1인데 전체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 변하고, 오케이, 얘가 4 변하고 얘가 2 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았어. 요것만 잘 하면 돼. 그래서 4에서 4 변했으니까 얘는 정지야. 얘는 이 자리에서 정지하고, 얘는 1에서 2가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m/s가 되었다. 4초일 때 B의 속력은 3m/s다. 에너지를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넘어갑시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요거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한번 연습만 해보자. 이거 하나 더 실려있네. 자, 이 물체의 충돌을 탄성 충돌로 만들어 보래. 가봅시다. 두 물체가 충돌 전의 모습이 무슨 상황이에요?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3m/s의 상황이다, 맞죠? 근데 충돌 후에 두 물체는 무슨 상황이 돼야 돼? 탄성 충돌이 되려면 멀어지는 3m/s가 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다가가는 3에서 멀어지는 3으로 총 속도 변화를 얼마만큼 줘야 돼요? 6만큼 줘야 돼요. 6만큼. 자, 이제 질량비 확인하고, 질량이 1대 2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1이 될 수 있도록, 전체가 6이니까 얘가 그 6 중에서 2대 1로 나눠서 변하면 얘가 얼마 변하고, 마이너스 뒤에서 박았으니까 4m/s 변해서 3이 마이너스 4 변했으니까 얘는 충돌하면 뒤집어지네. 1m/s 되고, 나머지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 되면 돼요? 예, 플러스 2m/s 되면 된다. 얘는 정지였으니까 이 변화 자체가 얘 속도 2m/s 되면 멀어지는 3이 되면서 탄성 충돌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밑에 거 요거 한번 볼 텐데, 얘네들 둘은 질량이 동일한 상황이래.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까지 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특이 케이스야. 자,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는 충돌을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얘 속도와 얘 속도가 정확하게 뒤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자, 지금 충돌 전의 모습이 상대 속도가 또 무슨 상황이에요? 다가가는 2m/s 상황이에요. 자, 근데 탄성 충돌 상황이라 했으니까 탄성 충돌 되려면 반드시 멀어지는 2m/s가 돼야 돼. 자, 근데 A의 속도는 처음에 속도가 6이야. 6이고 B의 속도는 처음 속도가 4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2m/s의 상황이다, 맞죠? 자, 충돌하고 나면 그 차이 2가 뒤집힌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상대 속도의 총 변화가 얼마 일어나야 돼? 4 일어나야 돼, 4. 자, 근데 얘들 둘이 질량이 똑같대. 자,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는 속도 변화가 어차피 똑같이 일어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총 변화가 4 일어나야 되는데 각각의 물체는 얼마씩 변하면 돼요? 그러면 20 변하면 돼. 근데 그 2가 하필 뭐야? 얘들 둘의 속도 차이야. 그러면 A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박고 나서 속도가 2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B는 속도가 반대로 2 늘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충돌하고 나면 A 속도는 B 속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 그리고 B는 그 A의 속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충돌 전후로 속도가 두 물체의 속도가 아예 그냥 뒤바뀐다 이거지. 뒤바뀐다.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까지 하게 되면 두 물체의 속도만 교환해 준다. 이런 상황을 속도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속도 교환 상황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비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충돌이야. 자, A, B 두 물체의 모습에서 충돌 전후 모습 봅시다.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질량이 1이랑 3이거든. 그러면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량 3대 1이다 가지고 해. 자, B가 먼저 나와 있네. B 속도 얼마 변했어? 정지에서 2 됐으니까 플러스 2 변했어요. 그러면 A는 속도 얼마 변하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질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속도는 3배 많이 변해야 돼.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5였다가 마이너스 6 변했으니까 얘는 충돌 후의 모습이 마이너스 1m/s 뒤로 갈 거다. 자, 비탄선 충돌 이제 확인해 보자. 충돌 전에는 다가가는 속도가 얼마인 상황이었어요?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 모습이 5m/s인 상황이다, 맞죠? 근데 충돌 후에 되니까 충돌 후에 두 물체는 반드시 멀어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얼마 됐어요? 3m/s 됐다, 맞죠?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3으로 멀어진다.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가 유지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 얘는 비탄성 충돌, 에너지를 잃어버린 충돌이다. 오케이. 다음.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물체가 두 물체가 아니야. 한 물체이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자, 질량이 M1인 물체가, A 물체가 속도 V로, M2는 정지 상태로 있었어. 자, 그러다가 두 물체가 충돌했는데 각각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한 물체가 된 거야, 한 물체.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노? 충돌 전후로 운동량이 합이 보존돼 안 됐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 얼마예요? M1, V. 여기 전부 다 맞죠? 충돌 후에 얘 운동량도 M1V가 돼요. 근데 충돌 후에 물체는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됐기 때문에 질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충돌 후에 속도는 얼마 되면 운동량 보존되나? M1 플러스 M2분의 M1V 대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겠네.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질량을 한번 주고 설명해 보면 얘가 질량이 M이야. 얘가 질량이 2M이고 얘는 정지고 얘는 V야. 얘들 둘이가 완전 비탄선 충돌했다 하면 하나의 물체가 된 거예요. 자,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되면 총 질량이 얼마 되나? 3M이 된다, 맞지? 3M. 그러면 MV였던 애가 충돌해서 3M이 됐으니까 얘 속도는 얼마 되면 돼요?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 얘 질량보다 충돌 후에 얘 질량이 몇 배 커졌어? 3배 커졌다 보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얘보다 3분의 1배. 그래서 3분의 1V 되면 된다. 요게 얘가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야, 보존 안 되는 충돌이야? 보존 안 되는 충돌이야. 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고?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다, 맞죠? 자, 충돌 후도 물체는 하나거든.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된 얘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질량은 3회, 속도는 3분의 1V. 그래서 질량이 보니까 질량은 얘보다 3배 됐어. 근데 속도는 얘보다
3분의 1배 됐다. 맞죠? 맞습니까? 질량은 3배 됐고 속도는 3분의 1배 되었다. 맞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얘가 3배 되고 얘가 3분의 1배 되면 보존이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2분의 1은 다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질량은 한 번 곱하고 속도는 몇 번 곱해? 2번 곱한다. 맞죠? 그러면 얘 에너지는 얘 에너지보다 몇 배일까? 제곱은 9분의 1배 된 거 맞아. 근데 질량이 3배 됐잖아. 질량은 3배 되고 V는 3분의 1배 돼서 V제곱은 9분의 1배 됐어. 그러면 에너지는 몇 배 되는 거야? 3분의 1배. 속도의 3분의 1배 된 거 이거 따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질량이 몇 배로 커졌는지 확인 가능하면 에너지가 몇 배로 작아지는지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 다시 한번. 자, 질량이 2m짜리가 질량이 3m짜리랑 V로 와서 충돌했어. 완전 비탄선 충돌이라서 얘들이 한 덩어리 5m이 됐어요. 자, 얘 속도 얼마입니까? 질량 몇 배 됐어요? 2분의 5배. 그랬더니 속도는 몇 배 되면 돼요? 5분의 2. 5분의 2V 되면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자, 근데 에너지는 얘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5분의 2 되는 거예요. 5분의 2. 질량이 2.5배 됐기 때문에 속도는 운동이 지금 반대로 5분의 2배 된다.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좋았어. 밑에 거는 저거 뒤에 거 하나만 풀어보자. 예. 자, 두 물체의 충돌이 완전 비탄선 충돌이란다. 자, 그러면 A가 받는 충격량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떨까? 자, 먼저 요거 완전 비탄선 충돌 해보자. 자, 한 물체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B는 정지고 A 혼자 움직인다. 맞죠? 자, 한 물체가 되면 얘들은 전체 질량이 3m 된다. 맞죠? 그러면 A 혼자 움직일 때에 비해서 질량이 몇 배 커졌어? 3배 커졌으니까 속도는 3분의 1V. 이렇게 되면 운동량 보충 성립한다 이거지.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 얼마니? A는 A 보면 돼. 자, A는 질량이 M이네. 속도가 V에서 뭐 됐어요? 3분의 1V 됐네.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뒤에서 B 충돌 때려박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V가 3분의 1V 됐네.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3분의 2mV다 해주면 되지. 질량이 M이 속도가 3분의 2V 변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A가 받은 충격량. 자, 질량이 M, 2M, 도합 3M으로 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B가 움직이고 A가 정지하고 있었어. B가 V로 움직이다가 B의 질량은 2M이었다가 한 물체 3M이 됐으니까 속도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2V 됩니다.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 얼마니? A가 받은 충격량 A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생각하면 돼. A가 정지하고 있었고 3분의 2V가 됐네. 질량은 M인데.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똑같이 3분의 2MV 되었다. 결과적으로 같더라. 이렇게 넘어갔어? 자, 우리가 배운 거 상대수도 한번 써보자. 자, 그래프는 앞에서 연습한 대로 그래프의 Y축이 A와 B 사이의 거리다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두 물체 사이에 상대속도 의미할 거다. 이거 상대속도. 자, 그러면 충돌 전에 반드시 다가가야 돼. 다가가는 상대속도에서 멀어지는 상대속도 얼마 되는지 보고 충돌 전후 질량비 확인하고. 자, 운동량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해보자. 충돌 전에 두 물체는 다가가는 속도 얼마고? 4m/s에서 멀어지는 3m/s거든. 그러면 상대 속도 변화가 총 얼마? 7m/s 변해야 돼. 7m/s. 자, 근데 얘들 보니까 처음에 A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2m/s. 자, 처음에는 다가가는 4로 출발해야 돼. 다가가는 4니까 얘가 2m/s면 다가가는 4가 된다, 맞지? 자,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7m/s만큼 변해야 되는데, 어? 우리 정보가 하나 덜 익은 것 같은데? 아, 돼 있네. 일단 충돌 후에 얘 속도는 1이란다. 속도의 크기가. 문제에서 줬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안 줬어. A의 충돌 후 속력의 크기가 1이다 했는데, 이 A가 안 뒤집히고 이렇게 가는지 뒤집히고 이렇게 가는지를 안 줬어. 이거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마지막 조건이 운동량 크기가 충돌 후에 A가 B보다 크다 하지. 아이가? 아, B가 A보다 크다 하지. 자, 그러면 충돌 후에 B가 A보다 운동량이 큰 경우가 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일단은 얘부터 가보자. 우리가 아는 거는 A가 충돌 후에 이렇게 되면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멀어지는 3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충돌 후에 멀어지는 3이 돼야 돼. B는 오른쪽으로 4m/s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A가 속도 변화를 얼마 겪었고 B가 속도 변화를 얼마 겪었다는 얘기야. A는 마이너스 1을 겪었고 B는 플러스 6을 겪었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속도 변화량의 반대니까 질량이 A가 B보다 몇 배 더 크다? 6배 더 크다. 이거지, 6배. 그러면 얘가 6m이고 얘가 m이다.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A는 6m이 1이고 B는 m이 4네. 누가 운동량이 더 큰 거야? A가 더 운동량이 크네. 그러면 이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아니란 거지. 그러면 밑에 게 답이야. 밑에 거 한번 더 해보자. 자, A가 마이너스 1m/s가 됐어요. 그럼 B는 멀어지는 속도가 3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2m/s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A가 속도 얼마 변했고 B가 속도 얼마 변했어요? A가 속도 3 변했고 B는 마이너스 2에서 이게 되면 4 변했어. 그러면 질량 B는 반대로 4대 3이다. 4m이 1이고 3m이 2니까 이게 우리가 맞네. 운동량이 얘가 더 큰 상황이다. 지금 질량 B는 4대 3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지금 충돌 문제인데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하던 거랑 조금 달라진 점은 얘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 벽도 충돌에 참여할 수 있겠다, 맞지? 자, 근데
물체가 만약에 벽도 물체라면 물체가 이렇게 세 물체가 있잖아, 그지? 자, A랑 B, C면 우리 문제에서는 관통은 없다 했잖아. 뚫고 나가는 건 없었으니까 A가 C랑 충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항상 충돌은 누구누구 충돌만 있어. 여기서는 AB 또는 BC. 지금은 AB 충돌 아니면 B랑 벽이 하는 충돌. 요 두 가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벽이랑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이랑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이런 상황이야. 벽이랑 충돌할 때 얘 속도가 V였다면 되튕겨질 때도 얼마다? V다. 이렇게 문제를 풀란다. 자, 그럼 이제 확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그래프 자체는 AB 사이의 거리예요. 자, AB 사이의 거리로 또 그래프를 줬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AB 사이의 상대속도. 자, 요거 한번 보자. 1초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맞지? 1초일 때는 누구 충돌하는 거고. 오케이, 그거는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AB 사이의 거리가 뭐일 때 하는 충돌이야? 0일 때 하는 충돌이다, 맞지? 그러면 요거는 A랑 B가 직접 만났다는 얘기야. 다음, 요 충돌. 이때도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거야. 자, 근데 이때는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충돌이야? AB 사이의 거리가 3m일 때 충돌이야. 그러면 AB가 충돌한 게 아니고 누가 충돌했다? B와 벽이 충돌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B와 벽이 충돌했으면 충돌에 참여하지 않은 A는 속도가 변하겠나 안 변하겠나? 안 변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누구 상대 속도 보고 있어? A, B의 상대 속도를 보고 있어. 자, 여기 그래프 한번 기울기만 구해놓자.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다가가는 2m/s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멀어지는 2분의 3m/s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2초 만에 1m 다가갔으니까 다가가는 2분의 1m/s. 자, 지금 요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변했다. 맞죠? 상대 속도가 총 얼마 변했어요? 멀어지는 2분의 3에서 다가가는 2분의 1이 됐어. 얼마 변했어? 2m/s 변했어. 2m/s. 근데 AB 사이의 상대 속도가 총 2m/s 변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충돌할 때 봤잖아. A도 변하고 B도 변하고 다 더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였잖아. 근데 지금은 AB 충돌이 아니야. B랑 벽만 충돌하기 때문에 A 속도 변화가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상대 속도의 변화는 모조리 누가 변해서 이렇게 됐다? B가 변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A는 변화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B의 속도가 벽이랑 충돌할 때 이렇게 변했대. 근데 B의 충돌은 이거라 했잖아. 아까. V로 박으면 V로 되튕겨지는 게 B라 했잖아. 그러면 B가 이렇게 변해서 B 혼자 얼마 변해야 돼? 2 변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B는 충돌 전에 얼마나 가고 있었고, 오케이? 1m/s로 가고 있었고, 충돌 후에 뒤집어진 마이너스 1m/s가 되면서 이렇게 이만큼 변했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충돌 확인해서 그 질량변 확인합시다. 맨 처음 모습은 이 모습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얘가 정지하고 있었다 했으니까 얘 혼자 속도로 가면 되겠네. 2m/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B가 A랑 충돌하고 벽으로 갈 때 B의 속도는 얼마였다? 그 다음 벽이랑 충돌할 때 B가 2m/s 변해야 되니까 A랑 충돌하고 나서 B의 모습은 어떻게 됐다? 그런 걸 알 수 있어. 1m/s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충돌 전후로 해서 얘의 상대 속도가 이렇게 변했거든. 다가가는 2에서 멀어지는 2분의 3. 근데 B가 1m/s로 이쪽으로 간다면 멀어지는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어떻게 되는가? 왼쪽으로 2분의 1m/s 돼야 멀어지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
속도 변화가 완전히 잘 나왔으니까 이제 질량 B는 역수로 가져갑니다. 자, A는 속도가 얼마 변했고 마이너스 2분의 5m/s 변했고 B는 얼마나 변했고 플러스 1 변했고 속도 변화량의 B를 보니까 속도 변화량 B가 5대 2네요. 그러면 질량 B는 역수로 반대로 얘가 2대 얘가 5구나 하는 걸로 알 수 있다. 2대 5 답은 4번. 숙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야. 응. 오케이. 요거는 한번 해봐, 너네가. 해보고 세미나 확인해 보자. 질량비가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처음엔 쉽지 않을 거야. 질량비가 안 나와 있어서. 그 대신 제일 마지막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이때 정보가 많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P와 B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계속 유지된다잖아. 그게 뭐야? 함께 간다는 거지, 함께. P와 B 사이의 거리가 계속 0이라는 거는 함께 붙어 있다는 거야.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보자. 요거 속도는 찾았나? 처음 상황. 자, 지금 문제에서는 왼쪽 벽이야. P하고 B하고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요 벽이랑 요 물체랑 상대 속도를 주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벽과 물체 사이의 거리는 4m 멀어졌어. 몇 초 만에? 1초 만에. 그래서 멀어지는 4m/s. 근데 이 수레라는 물체가 신기하게 여기랑 멀어져도 얘랑 충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디랑 충돌해요? 여기랑 충돌할 거야. 자, 일단은 이 수레는 일체이기 때문에 4로 간다는 얘기는 얘 속도가 4인 거야. 그러면 벽과 멀어지는 속도가 4가 돼야 되니까 얘 속도는 8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충돌은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얘가 더 빠르니까. 자, 충돌하고 나면 자, 우리가 알듯이 얘 속도 감소하고 얘 속도는 증가해서 뭔가 속도가 될 거야. 그래서 뭐가 됐냐면 다가가는 4가 됐어. 이때 다가가는 거는 이 벽과 항상 지금 이 벽이니까 이 벽과 이 물체가 다가간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체와 이 벽은 멀어진다는 얘기지. 4m/s. 그래서 이 물체와 이 벽이 4m/s로 멀어진다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쓰던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질량을 몰라서 적용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가면 돼. 충돌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고 운동량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잖아. 지금 이 두 물체끼리 충돌하잖아, 계속. 그러면 두 물체가 주고받는 충격량은 매번 같으니까 전체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면 두 물체, 그러니까 운동량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를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얘가 델타 P 감소했으면 얘가 델타 P 증가해야 전체는 변함이 없거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속도 변화량과 질량은 역수다. 그 방식으로 계속 이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세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상황이 상대 속도가 0이에요. 기울기가 없어. 그 말은 이제 두 번째 충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이 A나 B나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자, 근데 뭐라고 줬냐면 충돌 3초 이후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는 A는 5m/s. 그러면 둘 다 5m/s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 1로 바로 가줘도 돼. 어차피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바로 가봤을 때 A, 수레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4에서 1만큼 변했잖아. 근데 물체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8에서 5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변했다, 맞죠? 그러면 속도 변화는 B 또 나오네. A가 속도 1 증가하고 B가 속도 3 감소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주고받은 운동량이 같으려면 B보다 A가 질량이 몇 배 더 커야 된다? 3배 더 커야 된다. 속도가 3분의 1밖에 안 변했잖아. 그러면 질량이 얘가 3배 더 커야 운동량이 보존될 거야. 그래서 A의 질량은 3m이고 B의 질량은 m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우리가 이제 해석 가능하지. 두 번째 상황은 다가가는 4m/s에서 멀어지는 4m/s 만드는 상황이잖아. 질량비 나왔다 얘들아. 얘가 3m이고 얘가 m이야. 자, 그러면 다가가는 4에서 멀어지는 4가 되려면 상대속도 총 변화가 얼마야? 8이다, 맞지? 이 8 중에서 A는 질량이 3배 더 크니까 A랑 B가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1대 3이다 이거지. 그러면 8 중에서 얘는 1 변하고 얘는 4 변하면 되니까 A가 속도 얼마 변하면 돼?
A 지금 뒤에서 때려 박았으니까 얘가 빨라졌을 거야. 얘가 플러스 될 건데 전체 4분의 1만. 그러면 얘가 2변하고 B는 마이너스 6변하면 속도 변화 주고 전체 변화를 8 만들었다. 그러면 충돌 후에 A 속도는 4에서 2 증가했으니까 6m/s.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속도는 8에서 6 감소했으니까 2m/s. 이게 첫 번째 충돌 후의 모습이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가 B보다 질량 3배다 맞고 니은 2초 한 번 충돌했을 때 첫 번째 충돌 후에 A 수레의 속력은 물었을 때 6m/s 맞고 이거 2초 또 한 번 충돌했을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같다. A는 운동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어. 뒤에서 박았잖아. 바뀌어도 B가 바뀌어야 되는데 B 속도 변화량이 B 속도보다 작다 맞지? 그래서 B가 운동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충돌 후에도 운동 방향은 똑같다는 거지. 단지 수레가 더 빠르잖아. 수레가 더 빠르니까 얘가 더 빨리 가면서 뒤에서 얘를 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함께 가게 되었다. 오케이. 다음. 유문석 14번. 자, 일단은 A가 10m/s로 다가오면서 정지하고 있는 B, C와 충돌하는 모습. 자, 일단은 A가 B랑 정면 충돌했는데 A가 그 자리에서 정지했단다. 자, A가 그 자리에서 정지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속도를 받아갈 건데 질량이 같은 이런 거 없나? 여기 A, B, C의 질량은 모두 1kg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 A가 10m/s로 가다가 B랑 충돌하고 그 자리에서 정지했대. A는 속도 얼마 변했어요? 그러면 B도 속도 얼마 변해야 돼? 플러스 10이야. 자, B는 정지하고 있다가 얘랑 충돌하고 나서 플러스 10변해서 얘는 속도가 10m/s가 됐어요. 무슨 상황이야? A가 10으로 오고 있었고 B는 정지였는데 충돌하고 보니까 A가 그 정지가 되고 B는 속도가 10이 됐대, 오른쪽으로. 속도 교환 상황이야. 언제 일어난다 했어, 이런 거는? 질량이 동일하면서 무슨 충돌까지 했을 때? 탄성 충돌까지 했을 때 속도 교환이. 지금 그 경우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이제 10m/s가 되어서 C랑 충돌할 거야. C랑 충돌하고 나서는 한 덩어리 됐다. 한 물체. 무슨 충돌? 한 덩어리 되는 충돌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고 나서 얘 속도가 얼마 되는지 보자. 얼마 되나? 질량이 똑같이 1kg입니다. 얘가 원래 이런 상황이야. 질량이 똑같은데 하나가 10으로 오고 하나는 정지였어. 자, 완전 비탄성 충돌하면 질량이 2m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질량이 몇 배 된 거예요? 2배. 질량이 2배 됐는데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얘 속도는 절반. 그래서 5m/s 되면 된다. 지금 BC 한 덩어리는 5m/s로 갈 거다. 기니디 봅시다. 기억. A와 B가 충돌할 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보다 크다. 이런 말은 틀렸다 이거지. 왜? A랑 B가 충돌하면 A,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야 되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해.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이건 틀린 거야. 작용 반작용이랑 똑같은 거야. 나 B와 C가 충돌한 후의 속력은 5m/s. 맞지. 그 다음에 다 B와 C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 일단 몇 배 됐노?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둘이서 이렇게 완전 비탄 충돌했어. 질량은 2배 돼서 속도는 절반 됐어. 운동 에너지 몇 배 된다 했어요? 질량이 2배, 속도가 절반. 이거는 한 번씩 곱하면 보존이야.
질량이 2배 되고 속도가 절반 됐으니까 이렇게 곱한 물리량은 변화가 없을 거야. 맞잖아. 근데 얘 한 번에 얘 2번 곱한 물리량은 변화가 있어야지. 몇 배 된다? 속도 따라가서 2분의 1배 된다. 그러면 맨 처음 운동 에너지가 절반 되었다 하는 거니까 손실된 거 물어보면, 감소한 거 물어보면 나머지 절반이 감소됐겠지. 그러면 처음에 얘 운동 에너지, 얘가 1kg이랬어. 질량 다 똑같은. 2분의 1에 1kg의 V제곱. 이렇게 하면 50줄이다, 맞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50줄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25줄 됐다 했으니까 잃어버린 에너지도 25줄. 그래서 12.5라 했으면 틀렸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 1차원 충돌 상대 속도로 푸는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배웠다. 요거는 몇 가지 특이 케이스 물어보는 건데, 자, 세 물체 충돌이야. 어떤 물체가 두 물체끼리 충돌하면 A랑 B가 이렇게 두 물체끼리 충돌하면 A가 B한테 주는 힘, B가 A한테 주는 힘 같으니까 충격량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생각했었어. 근데 문제는 세 물체가 동시에 충돌할 때 A랑 B가 C랑 다 같이 충돌할 때 자, 이렇게 충돌해버리면 B는 충돌할 수 있는 놈이 두 놈이야. 자, B는 지금 누구랑도 접촉해 있고 A랑도 접촉해 있고 누구랑도 접촉해 있고 C랑도 접촉해 있어.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B가 A로부터 뭔가 받은 충격량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했잖아.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뭘로 풀었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었다, 맞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B는 A로부터도 충격을 받지만 누구로부터도 받아? C로부터도 받는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결과야? A로부터 받은 거하고 C로부터 받은 걸 뺀 결과야, 뺀 결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B가 받은 총 변화량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근데 B가 A로부터 받은 걸 콕 집어서 물었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B가 A로부터 받은 거는 누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랑 어차피 똑같아. A가 B로부터 받은 거랑 똑같거든. 근데 A는 바깥에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A는 B로부터밖에 충격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해주면 이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니까 요 답이 된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자, 모든 충돌은 한 덩어리야. A, B도 한 덩어리 되고 충돌하면 다시 C와 충돌해도 한 덩어리 된대. 자, 한번 가보자. 일단 질량은 모두 M으로 갔다. 얘부터 먼저 충돌해 한번 시켜보자. A랑 B랑 충돌하고 나면 한 덩어리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C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정지, 얘가 3V. 자, 둘이 충돌했대. 한 덩어리 되었단다. A, B 충돌이야. 충돌하면 전체 질량 2M 됐어. 속도 얼마 되면 돼요? 얘랑 비교해야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때보다 속도가 몇 배? 오케이, 2분의 1배 되면 돼요. 그러면 보존이. 자, 그러면 각각의 A와 B는 요 충돌을 하면서 충격량을 얼마나 겪었니 물어보면 A가 B로부터 받은 거, B가 A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질량 M인 A가 3V에서 2분의 3V 됐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MV, B는 플러스 2분의 3MV.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이만큼 충격을 얻을 거다. 알겠지? 자, 요거는 별로 뭐 헷갈리지 않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앞에 정지하고 있는, 정지 아니야. V로 가고 있는 C랑 충돌하는 거.
자, 그러면 A, B, C가 같이 이제 A, B가 한 물체로 가면서 충돌했어. 자, 충돌하고 나서 세 물체가 한 덩어리 됐대. 자, 얘들 속도 얼마고? A, B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 C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덩어리 됐어. 전체 운동량, 충돌하기 전에 전체 운동량은 3MV랑 MV잖아. 다 더하면 4MV. 충돌 후에도 한 물체가 된 얘들의 운동량도 다 합해서 요거 돼야 돼. 그러면 전체 질량이 3M이 함께 움직이니까 속도는 3분의 4V가 돼주면 4MV 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2번에서 뭘 묻냐면, 그래서 두 번째 충돌할 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하던 대로 B가 겪은 운동량 변화를 한번 보자. B는 처음에 충돌 전에 뭐였어요? B 질량은 M이었잖아. B는 요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C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더니 요렇게 됐잖아. 그러면 B가 겪은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예요? 당연히 음일 거야. 2분의 3MV였다가 3분의 4MV가 됐어. 얼마나 감소했노? 2분의 3이랑 3분의 4는 차이가 6분의 1이거든. 그러면 얘는 6분의 1MV 감소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뭘로 대답하면 안 되냐면 B가 C로부터 받은 거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B가 A, C로부터 받은 걸 다 합한 결과야. 그래서 B가 C로부터 받은 거는 반대로 대답을 하자고. 뭘로 대답한다? 반대로. C가 B로부터 받은 걸로 대답을 하자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면 C는 질량이 M인데 V였다가 3분의 4V 됐으니까 C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는 플러스 3분의 1MV. 요게 C가 받은 변화다 이거지. 근데 C가 받은 변화는 어차피 C는 누구로부터밖에 충격을 못 받아. B로부터밖에 못 받으니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B가 C로부터 받은 걸 물어보면 B는 지금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B는 약간 이런 상황이야. 자, B는 앞에 있는 C로부터 뒤로 받을 거예요. 이게 B가 C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뒤에 있는 A로부터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이에요. 이거 둘의 합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B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 물어봤어. B가 C로부터 받은 게 얼마냐? 그거는 앞에 있는 C가 B로부터 받은 이걸로 대답해 줘도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3분의 1MV다. 답은 3분의 1MV. 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C가 각각 그런 속도로 가고 있대. 자, 모든 충돌이 또 한 덩어리 된다. A는 B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되고 또 C랑 충돌해서 최종 세 물체 모두 한 덩어리 되는 충돌. 두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니디 한번 봅시다. 둘 다 움직이니까 그냥 운동량 보존시키면 돼. 자, 먼저 A랑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어. A, B는 다 합쳐서 운동량 얼마 돼야 돼? 원래 얼마였어? 이걸 보면 돼. 원래 얼마였어? A, B는 운동량이 합이. 8MV, MV니까 총 얼마야? 9MV. 그러면 한 덩어리 되고 나서도 얘도 9MV면 돼. 9MV. 근데 얘는 질량이 3M이 되잖아요. 3M.
그러면 9mv 되려면 한 덩어리 되고 속도가 3v 됐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질량이 M인데 V로 또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되면 얘는 4M이거든. 속도 얼마 되면 돼요? 총 운동량의 합을 맞춰주면 된다. 2분의 9mv, mv 다 합쳐서 10mv 맞춰주면 돼요. 얘 속도가 4m이니까 속도가 얼마 되면? 오케이? 2분의 5v 되면 10mv 맞춰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첫 번째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3v 맞아요. B가 속도 3v 됐어. 니은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라고 했으면 맞을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했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했어? 탄성 충돌. 근데 이거 충돌 죄다 무슨 충돌이야? 완전 비탄성 충돌이지. 그러면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얘는 틀렸어. 이거 첫 번째 충돌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돌이야. 자, 첫 번째 충돌에서 B는 질량이 M이야. 원래 B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거 하고 있었어. 자, 이런 B가 이렇게 됐어요. B가 받은 충격량 얼마예요? 질량은 M인데 A랑 충돌하고 보니까 속도가 2V 증가했네. 그러면 얘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플러스 요거 받았다 이거지.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얼마니 물어봤어요. 자, B가 중간에 끼어 있는 물체야. 조심을 해야 된댔어. B가 C로부터 받은 걸 물어봤는데 절대 B의 변화를 보면 안 돼. B의 변화는 A가 합쳐진 변화거든. 그래서 B 말고 B가 C로부터 받은 걸 물어보면 C가 B로부터 받은 걸 대답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C의 변화. 그러면 C가 어떻게 변했니 하는 거지. 그러면 C는 MV였다가 2분의 5 MV가 됐으니까 얼마나 변했나? 2분의 3 MV만큼 변했다. 요게 B가 C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니까 4배다 있는 4배는 아니다. 3분의 4배다.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요 유형은 처음에 죄다 운동량만 주고 있어. A, B, C가 각각 운동량이 2pp, 2p. 심지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안 줬어. 얘 운동량들이 이렇다는 거지. 크기가. 자, 요 상황에서 충돌을 다 하고 나니까 얘 운동량은 이렇게 되었다. 여기까지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충돌이 모두 끝났다 했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모두 끝난 후니까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 자, 근데 중간에 B가 이미 뭐 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지. B가 정지하고 있는데 A의 운동량이 오른쪽이라면 A는 B랑 뭐 하겠노?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 B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모든 충돌이 끝난 후의 모습이라 했으니까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A는 왼쪽, C는 오른쪽으로 가져야 돼. 자, 이렇게 운동량을 정하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 나 상황에서는 전체 운동량이 얼마고? 이제 방향을 정했으니까 운동량 계산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4P야. 전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이 플러스 3P. 그러면 충돌 전에도 전체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3P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방향 정해주자. EP, P, EP인데 전체 운동량이 플러스 3P 되려면 방향 어떻게 정해줘야 되나? 선택권이 뭐 많지는 않아. 하나밖에 없어. EP, P, EP 중에서 EP 두 개는 뭘로 가야 되고 플러스로 가야 되고 P 하나가 마이너스 되어야 전체 운동량이 3P 될 수 있다 이거지. 플러스 3P. 그러면 A는 오른쪽, B는 왼쪽, C는 오른쪽. 이렇게 가면서 충돌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하고 몇 번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돼. 자, 먼저 출발할 때 모습이 A는 오른쪽 EP, B는 왼쪽 P. 얘들이 제일 먼저 충돌할 것 같아. 자, B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어. 누구랑 충돌할 수 있어? C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운동량이 변할 수 있지만 A는 여지가 없잖아. 그러면 A는 최종 이 모습을 가야지. 그래서 A가 B랑 충돌하고 나서 최종 모습인 왼쪽 P가 돼. 오케이. 그러면 B는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어떻게 되겠노? 속도 변화가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변하게 만들어주면 돼. A가 B랑 충돌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얘 운동량 변화 얼마 겪었어? 그러면 주고받는 거라 했어 운동량. 얘는 플러스 3P래야 돼. 그래서 B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2P 된다 이거지. 자, C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2P 가고 있어.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들 지금 B랑 C가 최종 모습이 이게 아니잖아. 최종 모습은 이거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 충돌해야 되지 반드시. 자, 운동량이 똑같대. 운동량이 같은데 충돌할 수 있어. 속도만 얘가 빠르면 충돌할 수 있잖아. 운동량 같아도 돼. 속도가 얘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기니디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B와 C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 C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고는 최종 B가 그 자리에서 정지하지. 정지하면 B가 A한테 운동량 얼마 넘겨주냐면 2P 넘겨줬어요. 그래서 C한테 C가 운동량 2P 받아가면서 C의 최종 운동량은 4P가 될 거다.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가나 상황에서 A가 받은 거하고 C가 받은 거 비교하래. A는 이거 받았어. 3P 받았고 C는 이거 받았어. 2P 받았어. 2P. 그래서 A가 받은 게 기준이 I라 했으니까 C가 받은 거는 요거의 3분의 2배네. 3분의 2I다. 답은 2번. 그래. 세무체 이거 충돌은 다음 시간에 해서 하자. 일단 숙제. 숙제 지난 시간 숙제가 19번까지죠. 50페이지 20번부터 세물체 충돌 전까지 운동량까지 43번까지 60페이지 43번까지 풀어놓은 거라서. 이렇게